안녕하세요. 양명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한이나입니다. 어머님, 실망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제 아이의 성공과 제 아이의 등급 향상을 위해서라면 정말 방학을 해서 빨간불 춤춰도 됐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금 실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양명고등학교 한이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장학사님께서 일찍 와달라고 말씀하셔서 일찍 와서 저기 앉아 구석탱이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입구에 들어오면서 어머님은 어떤 분이실까 쭉 봤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어머님들이 열기가 벌써 미리미리 아이들이 학교 선행하는 것보다 더 선행을 하러 오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막 강의 자료를 했습니다. 저는 고입 입시, 대입 입시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안 되겠다. 조금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있었는데 어머님들이 오시자마자 막 무슨 좀 이따 시험 보는 아이들처럼 막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들께 지금 제공된 이 책 있잖아요. 책자 있잖아요. 이 책자의 내용과 제 강의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란양과천교육청에서 고교 학점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아놓은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이거에서 제 강의하고 나서 줄치고 정리하고 이러실 필요 없고요. 이 책자의 의도는요. 갑자기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 옛생각이 나서 뒤척이면서 밤새거나 그러실 때 책자를 쫙 꺼내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때 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구나. 그때 이 선생님이 이래서 이런 자료들을 여기에 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15분 내에 잠드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드신 책자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고, 어머님들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했습니다.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안양과천에서 33년간 교사 고등학교 진학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진학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애 대학이나 좀 잘 보내보겠다라는 이런 사심에서 비롯돼서 대학 가고 나서 집어쳐야지,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만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는 제가 이렇게 많이 하게 됐을까요? 조금 지나서 그만해야지 눈도 안 보이고 그런데 또 교육과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대학 입시가 바뀌었습니다. 또 있으면 또 바뀌었습니다.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계속 바뀌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3년째 이 진학의 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 정말 어머님들의 어떤 자녀를 잘 키워주겠다는 열망과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이해. 이것도 제가 나오네요. 접니다. 이런. 반대로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들은 오늘 아침에 어떤 우유를 드시고 오셨나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주로 설명을 하잖아요. 고2 때 설명하면 이제 아니에요 막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건대 공대 그냥 잘하는 사성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3 설명회도 많이 합니다. 한숨 이거 딱 보여드리면 한숨 푹 쉬십니다. 선생님 지금 어머님들은 어디 우유를 드시고 계셨을까요? 초등학교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한 100명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우유 드셨을 테고 연세우유도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제가 처음 34년 전에 안양에 학교에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희 학교 앞에 혹시 양명고등학교 앞에 큰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저는 아싸 안양역에서 그랬습니다. 여기 못 건너간다. 그렇지만 이제 수영을 해서 갈 수는 없었으니까 여기 배를 타고 다니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건너 다녔습니다. 아이들의 시간표는 이랬습니다. 엄청나죠? 우와, 이게 바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겪으셨던 시간표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했지?
우리 아이들도 별다르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학원으로 바뀌었다는 뿐이죠. 이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네, 목련신동화 구단지라고 나와있죠. 이건 한 20년, 30년 정도 전에 이런 데였습니다. 제가 여기 매일매일 왔다 갔다 다니면서 그때 눈을 떴어야 되는 건데, 그때 이 사회에 눈을 뜨지 못하고 야자 감독하고 애들 쥐치닥거리하고 이러느라 정상을 못했습니다. 요 아래는 어디일까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책으로 하는 공부가 다 필요 없습니다. 아래는 어디일까요? 어머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데인데요. 우리 애들만 못하시네. 애들은 딱 보니까 알던데요. 네, 학원 갑니다, 어머니. 이때 눈을 떴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지 않고 돈 세고 있었을 텐데, 임대업에서 돈 세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똑똑한 줄 알고 애들하고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지역에 완전히 이렇게 뒤바꿈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 아이들이 취업 현장에 나올 때 10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들은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취업 현장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어머님들은 상상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런 세대가, 이것이 학원가로 바뀌고 여기가 평촌으로 바뀔 때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세계의 변화가 있을 텐데, 우리들은 혹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33년 전에, 저희 33년에 왔던 저는 옛날에 그런 것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그 기준에 맞춰놓고 혹시 아이들이 교육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는 지금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산업 현장에 맞는 성실하고 지식을 갖추고 거기에 조직에 알맞는, 조직에 순응하는 이런 인재를 키운, 이렇게 우리가 어떤 표준화되고 규율의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서나 집에서 키웠다면,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필요할까? 창의성도 필요하고요, 다양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다양한 어떤 핵심 역량과 리터러시, 역량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나 교육이나 이런 교육계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은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북을 쓰실 필요도 없고요. 찍고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슬슬하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누웠는데 갑자기 자막 오면 펴보세요. 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교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를 다시 여러분 어머님들께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학점 이수가 필요하죠. 학점 이수가 필요합니다. 학점 이수가 필요하면은 학점 이수를 하려면 첫 번째 뭐가 됩니까? ABC. 우리 F 충말 맞으면 안 되죠. 학사 경고 맞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성적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매일 출석을 부르셨죠. 대출도 하고 그래서 맨날 혼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출하고 그러니까 출석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는 이수를 해야 됩니다. 어머님들 대학을 다니실 때 혹은 주변에서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교는 학점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학점이 전공 필수 들었어? 전공 선택 들었어? 마찬가지입니다. 고교학점제도 대학에서 전공에 관련돼서 여기 나옵니다. 전공과 진로에 대해서 선택해서 과목을 선택하고 그거에 따른 학점을 이수해서 그런 이 모든 조건을
조건을 완료시키면 졸업 학점을 주는 학사모를 주는 이게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도 그거를 못해서 학점 빵꾸 났다. 뭐 잘못 수강 신청 잘못했다. 아싸 나 수강 신청 잘못해서 나 공강 되게 많아. 그 잘하는 대학생들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고등학교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잘 졸업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게 바로 고교 학점제의 기본입니다. 도입방안, 이거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산업혁명의 진로 역량 개척하고,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로 설계 역량,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줄 거야. 디지털 세계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고, 어떤 양극화 내는 교육 격차들, 이런 좋은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성에 맞게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명분은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교 학점제의 바다에서 잘 헤쳐가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졸업을 하려면 이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돼. 기본적으로 정해진 이수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단위를 이수해야 된다. 어쩌지? 우리의 오늘 자꾸 게임하고 있는데 두고 왔는데 얘가 그걸 이수를 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다 이수하게끔 다 도와줄 것입니다. 아까 우리 멋진 교육장님 만나셨죠? 그분이 학교에서 학교를 믿고 맡기시면 다 도와줄 겁니다. 학교에서 다 원칙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총 이수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지가 뭔 줄 알고 하니까 다 도와줄 겁니다. 총 이수학점은 204학점에서 192학점으로 좀 줄었습니다. 공부의 양이 좀 줄었죠. 이수해야 될 학점의 양이 줄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부담이 과연 줄었을까요? 우리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맞춤형 설계를 해야 된다. 선택 과목도 해야 되고 진로도 해야 된다. 진로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 대학에 다닐 때 물리학과 다니는 애는 물리학과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들었습니다. 물리학과에 다니는 애가 다른 과목을 한두 과목 듣지만 기본적으로 물리학에 맞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그런 걸 할 수 있고 학과가 정해져 있어서 할 수 있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은 아직 하기에는 조금 미숙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지금 잘 듣고 계시다가 아이들에게 이거 하자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절대로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고 공부하고 있다가 어머니들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셔야 될지 그것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우리가 편성을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교육과정은 A라는 교육과정이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되지? 나는 난 미술하고 싶었는데 이 학교 안에 미술 과목이 벌써 개설되어 있지 않네? 이것도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넘겨도록 합시다. 원래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을 합니다. 개설을 하고요. 두 번째, 진로 학업 설계, 진로 학습 상담 이걸 통해서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합니다. 수강 신청은 중고등학교 때나 여러분 어머님들 이렇게 피켓팅 하듯이 바바박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천천히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을 설계하고 수강 신청까지 여기까지가 몇 개월이 걸릴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면 찬찬히 진로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고등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게 5개월 정도의 여유를 줍니다. 내 진로를 5개월 만에 결정해야 돼? 맞습니다. 5개월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진로에 따라서 이 학업 설계라든가 진로 학습이라든가 이게 되지 않으면 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가 하는 겁니다. 학교가.
학생의 평가, 이건 시험 보고 이수, 미수, 이건 학교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교구학점제의 가장 중심은 이겁니다. 좀 운영하세요. 진로 학업 설계입니다. 진로 학업 설계, 여기 진로 학습 상담,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애가 되겠지. 지금 중학생 어머님들 계실 겁니다. 초등학생은 아직 애기라서, 중학생 어머니, 우리 애는요, 뭐 게임을 좋아하고요. 좀 크면 되겠죠. 어머님들 보시기에 굉장히 어린아이거든요. 오늘도 지금, 어저께 축구 응원하러 갔어요. 학원 갔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고등학교에 막상 오시면 어머님들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얘네들이 고등학교 적응해야 되죠. 3, 4월에. 그리고 5월 달에 흐지부지 뭐 체험학습 갔다 오고, 뭐 갔다 오고, 학교 뭐 수련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바로 선택하라고 합니다. 지금 학교는 고교학점 아이들이 과목 선택의 시즌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에 몰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저기를 말씀드려요. 진로 학업 설계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과목에 흥미를 가지는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지, 이거를 미리 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1의 어머님들, 지금은 이제 벌써 선택이 한두 달 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날 비해서 과목이 이제 다양화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 바꿔주지도 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 부분, 특히 적어도 중3부터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지? 야, 이거 좀 한번 해볼까? 어떤 부분을 할까? 이런 부분을 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설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3에서 고1, 더 이런,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두 가지 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뭐가 돼야 되죠? 출석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업 성취율, 성적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학점을 취득해야 되고요. 선택 과목, 2학년이 돼서 하는 선택 과목의 경우는 출석률만 돼도 됩니다. 1학년에 공동 과목이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고교생들이 모두 배우는 과목을 공통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은 출석도 돼야 되고 성취율도 돼야 됩니다. 이것도 돼야 되지만 2학년 되면 일단 출석만 돼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92학점을 이렇게 선택하는 게 바로 이 학점제요, 고교 학점제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성취율 미달은, 그럼 학업 성취율, 우리 애가 출석은 어떻게, 엄마가 막 두드러 패서라도 보냈어요. 애가 못했어.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유급인가? 그러면 어떡하죠? 탈락인가? 대학교처럼 다시 그 과목을 들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교육부에서는 이런 아이들 한 명이라도 끌고 가기 위해서 선생님들께 부담을 줬습니다. 이런 아이들에서 개별화된 지도를 해.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못하는 아이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한테 대해서는 그걸 해줘야 돼. 도움을 줘야 돼. 남겨서 공부해. 방학 때 나와서 공부해.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 최성보라고 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왜 힘들까요? 여기에 겨우겨우 나오기 힘든 애들은 공부하기도 싫어합니다. 근데 남아서 공부해. 또 이거 프린트 또 풀어야 돼. 그래야지 너 졸업할 수 있어. 라고 선생님들이 하고, 선생님들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성보가 왜 필요할까요? 제가 아침마다 수영을 다닙니다. 아침마다 수영을, 상상하지. 저도 물범도 수영을 잘하니까 저도 수영을 잘 합니다. 근데 잘하지는 않고 꼴등입니다. 제가 수영의 꼴등입니다. 수영의 세계는 철저하게 순위제입니다. 못하면 뒤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꼴등입니다. 꼴등인데 맨날 꼴등해서 이렇게 한 바퀴 다 돌고 오라 그러면 제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팀 선생님이 설명 끝나고 다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걸로 대형 출발 이러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막 오고 설명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딱 오면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또 그냥 따라서 남들 보는 거 따라서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또 오면 남들 보는 거 다 점점점 그 격차는 벌어지고 점점점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우리 수영 강사님께서 아이고 이때는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저를 위해서, 늦게 오는 저를 위해서 팔 좀 쭉 펴고, 아 기운내, 한 번 더 막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 그런 기운으로 제가 여태까지 꼴등이지만 계속 버티고 있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꼴등에서 아프지, 저희 제 앞에 있는 분이 한 85세 할머니입니다. 이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성취 보장 기준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낙오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무척 힘들고 고달픕니다. 이런 애들한테 조금 더 격려해봐, 조금 더 해봐, 이거 쉬운 거 한번 해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선생님들이 격려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한 명의 아이들 포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최소 성취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서 졸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질문했습니다. 교육부에. 그러면 이거 못하는 애들, 만약에 최소 성취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출석률은 정확히 나오거든요. 최소 성취 날들 유급이에요. 교육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래, 철저하게 잘못됐으니까 얘는 유급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대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얘가 성취율을 미달했으면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랬으면 어쩌죠?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왜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끌고 가라 라는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뼈를 갈아서 아이들을 갔습니다. 제가 이 진학도 하지만 제가 또 진로 진학 상담하니까 저희 교장선생님께서 상담에 어떤 굉장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줄 아시고 위클래스를 담당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옛날 그 시골 학교에 있었던 가정 방문을 많이 갑니다.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문을 닫고 학교를 안 나오게. 바로 왜냐하면 자꾸만 뒤처지고 못 알아듣겠고 제 수영의 꼴등에 뒤처지는 아이들이 생긴 거죠. 들어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학교를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요. 가서 아이들 야 좀 더 힘내봐. 어떤 애 문도 안 열면 개가 지저가고 쫓겨난 것도 있습니다. 좀 더 힘내봐. 좀 더 열심히 해봐. 제가 오늘 저 누구네 집에 갈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다다닥 저한테 오십니다. 국영수 선생님들이. 야, 이 선생님 이거 최소 성취 기준 얘한테 이거 좀 시켜줘. 영어 이거 좀 시켜줘. 선생님 집에 가니까 우선 저 누구네 갈 건데요. 그럼 이것도 꼭 시켜줘. 애한테 해서 꼭 나오라 그래. 수행평가 때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이겁니다. 이렇게 한 명이도 낙오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또 이런 교육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가 낙오되지 않도록. 그래서 격려해준다는 이런, 그러니까 그럼 낙오되는 거야? 그렇진 않습니다. 출석률 미달도, 그럼 출석 안 하는 애들 진짜 많습니다, 어머님. 지금 여기 어머님들 아까 열기가 대단하셨는데 고등학교에 되면 공부량 양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한 번의 성적으로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이번 학기에 망쳤는데, 그럼 회복이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요, 못 왔어. 아니면은 또 저희 학교에 지난 학기에 보면은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6개월 동안 학교를 안 온, 3, 4개월 동안 학교를 안 온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그럼 넌 아웃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집에서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거면 이수하는 건 이수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자꾸만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필평가, 수행평가 성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를 있어요. 여기서 40%, 그러면 40점 미만이, 100명 중에 40점 미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르쳐야 될 양이 100이라면 한 40% 정도 미만되는 아이들에게는 자꾸만 기회를 더 주게. 최소 성취 보여주면 미이수라고 해서 미이수라고, 그럼 미이수면 성적표에 미수가 찍히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중3에서 고1까지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민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 위해서 어머님 커리어 넷 이런 거 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커리어 넷에 보면은요, 진로 심리 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상담 직업 정보도 있고요, 학과 정보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오빠가 말하는 거는 아주 굉장히 어떤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유괴범이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일단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애를 잘 살펴보신 다음에 이거 해야 된대. 이거 해야지. 너 안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고생한대. 안 된대. 이렇게 하면 절대도 안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아이가 기분이 좋을 때 아이를 잘 살펴보시고 눈을 잘 살펴보시고 아이가 기분이 오늘 좋았어요. 어제 축구에서 이겨서 아이가 괜히 지가 잘한 것도 아닌데 막 기쁩니다. 야, 근데 선생님이랑 이거 들어봤는데 이런 검사하면 되게 좋대. 그럼 네가 축구에 관련된 이런 직업 같은 것도 여기에 있나 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검사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검사를 할 수도 있대. 그래. 근데 또 기분 좋을 때는 다음 경기에 또 승리하면 또 조금 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기분 좋을 때를 잘 살피신 다음에 이런 걸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 어디가라는 사이트,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는 순간, 그때는 무조건 어디가라는 사이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괜히 이런 데 덕질하지 마시고요. 어디가를 덕질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가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입시정보, 고교정보, 이런 것들도 다, 성적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가라는 사이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하는지. 어머님 눈에는 다 못하는 것만 보일 거예요. 못하는 것만 보일 건데, 그럴 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애기들이 있을 거예요. 애기들이 조금 이런 훌륭한 아이들은 선생님 얘기 듣지 마시고, 내 얘기 들어봤자 재미도 없어요. 듣지 마시고 핸드폰을 바로 켜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메이저 맵에 가면 나는 뭘 좋아할까? 나는 어떤 애일까? 저는 나왔더라고요. 너는 정리를 싫어하는 아이구나 라고 나오더라고요. 정리를 싫어하는 아이구나. 바로 이렇게 뭐를 좋아하는 아이구나. 이거 한번 해보면 한 4분 내에 금방 우리 아이의 어떤 영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해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의 관찰, 아이의 판단이겠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경우 무조건 나서 난 안 돼, 성적 안 되니까 안 돼, 이렇게 하지 않도록 어머님께서. 그러면 최소 성취 보장 지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목은 공통 과목, 모든 아이들이 경우 드는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꾸만 하게 되면 반복이 되는데, 공통 과목은 3분의 1, 3분의 2고 학업 성취율 40%, 최소 성취 보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장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학점을 취득합니다. 선택 과목의 선생님은 최소 성취 보장 지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됩니다. 출석률만 잘.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출석률하고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업 출석률과 성취율에 따라서 192학점만 취득하면 졸업이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거 쭉 보시고요. 이런 것들, 이수 기준 다 제가 말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출석 못해서 온라인으로 출석했어. 학교생활 기록부에 온라인 출석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아니고, 미수 이런 거 기재 안 합니다. 저희 많이 기재 안 합니다. 좋은 말만 정말 기재합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율도 미만하면은 기재 안 합니다.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성취율 2였습니다. 성취 2, 왜 안 나올까? 2였습니다. 그럼 보충 지도 해야 되죠? 기재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출석률 미만, 얘는 온라인이라든가 뭐라고 떼워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그런 것들을 추가 학습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낙인을 찍는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이수 미기재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면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건 학교에서 하는 방법이죠. 수업 시간에 앉아서 선생님이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가 엄마, 나는 과거에서 애들이 배워도 고급 화학을 배우고 싶은데 고급 화학이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어. 이런 말을 해주면 어머님 마음이 너무 기쁘면서도 뿌듯하면서도 속상하시겠죠. 그럴 때는 그거에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다른 학교와 연합해서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첫째,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듭니다. 둘째,
그것도 안 된다. 온라인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이렇게도 이용이 됩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 과목을 듣다가 입수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추가로 한다든지 뭐 체육 선수라든지 이럴 때도 이용되고 온라인으로도 듣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했다고 여기 나오네요. 학교 밖에서도 이렇게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쭉쭉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래서? 그래서 우리는 일반 선택 과목이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애를 찾겠다고, 야, 그 형은 물리 1 듣고 물리 2 들었는데 너는 왜 안 듣는 거야? 이런 말하면 얕보이면 아이들이 무시합니다. 어머니. 얕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전문성 있는 용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장학사님이 얘기하셨죠. 여기 있는 것만으로 한 발짝 더 나가시나. 전문성 있는 용어. 우리는 지금 2022 교육과정에 용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일반 선택의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은 그거보다 조금 심화된 내용입니다. 융합 선택은 뭐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겹쳐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이 전문교과 있죠. 전문교과 특목고에서 배웠던 뭐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실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의 학교에 따라서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엔 이런 거 들으려면 못 들었거든요. 일부러 공동교육과정.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뭐가 일반 선택이고, 뭐가 진로 선택이고, 뭐가 융합 선택이고, 제가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너무 진지하신데요? 진지할 내용은 아닌데, 예. 물리학, 뭘까요? 어머님, 잘 모르시겠으면 찍기라도 잘 하셔야 되는데. 세 개 중에 삼지선타예요, 어머님. 물리학.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 일반 선택입니다. 화학! 일반 선택. 네네,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러면 역학과 에너지. 그렇죠. 너무 잘하십니다. 물질과 에너지.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또 이건 뭘까요? 과학의 역사와 문화. 융합 선택이죠. 그 다음에 뭐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융합 선택입니다. 이렇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가서 물리 1, 물리 2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어머님 알아두시고요. 일반 선택 우리 들어보셨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등급제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했습니다. 5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 올해 3학년 얘기도 야야야 3학년 때는 그거 안 돼. 성적 다 안 나온대. 진로 선택은 성적이 안 나온대. ABC만 나온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의 경우 5등급제에서는 모두 다 성적이 나옵니다. 일반 선택도 5등급제에서 상대평가로 모두 다 성적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딱 예외가 있습니다. 융합 선택 중에서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의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9등급제가 5등급제가 됐어요. 애들이 좀 204단위에서 192단위로 단위수가 줄어들었어요. 단위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공부하기에 조금 편안해지지 않았을까요? 공부량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9등급제에 대해서 5등급제로 됐습니다.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공부하기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9등급에서 5등급이 됐으니까 아이들이 편안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나오겠죠. 실질적으로 과목수를 세봤습니다. 절대평가하는 거하고 상대평가하는 거하고 상대평가하는 과목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2022 교육과정에서는 한 7과목에서 8과목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순하게 보이는 이런 것만으로 아이들이 아이들이 해야 되는 어떤 상대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것이 18실수 내지 17실수 정도 잡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또 애들한테 가서 야야야 너 봉사 중요해 봉사 왜 안 하니? 봉사활동 몇 점인데? 선생님 어머님들이 저한테 물어본다. 선생님 그 학교 가려면 봉사 몇 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 이거는 하수죠 어머님. 이때는 우리의 전문성 있는 용어로는 그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봉사활동 202에서 봉사활동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졌습니다. 물어보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께도 애들이 엄마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 가야 되는데 야 봉사활동은 없어. 영역에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자율자치와 동아리와 진로가 있어. 그럼 봉사가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봉사의 점수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고 봉사는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자율자치의 프로젝트 봉사. 나는 뭐 이런 약물 오남용에 대한 캠페인을 할 거야. 이런 자기 전공에 맞는 이런 프로젝트 봉사, 그리고 교회 봉사, 청소년 단체 봉사 이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활동 자체는 없어졌다라는 걸 아시고요. 이런 것들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시고요. 이런 것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과정 부장님이 아시는 거 여러 학교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기 나오죠. 204단위에서 192단위로 아이들이 줄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딴 거 뭐 계산하지 마세요. 또 계산을 190에 계산하실 필요 없고요. 특목고 자율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너무 공부만 시키면 안 돼. 예술 이런 것도 좀 들어야 돼 라고 지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과정 이런 교양분도 들어야 돼 라고 지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아이들의 선택한다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학교 공부 많이 해서 대학 많이 보내지 국영수로만 꽉 차놓습니다. 국영수로만 꽉 채워놓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영수는 50% 넘으면 안 돼 라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럴 일이 드물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국영수를 모두 선택할 거야. 그래서 5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이제 우리가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과정에 표준된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뉘는데요. 전문교과의 일부 교과들이 일반 선택과목으로 나눌 수 있고요. 공통과목, 선택과목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어머님들 지금 다 미리 공부하셨죠. 진로 선택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다.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거다. 진로 선택은 조금 더 심화한 거다. 융합 선택은 어떤 거다? 과목 간에 융합을 하는 거다 라는 걸로 다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체활동 중에서 봉사활동은 이제 없어졌다. 근데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자율이나 동아리나 진로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과목들이 다 무슨 등급제다? 상대평가 5등급제다. 단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최소성 지부장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융합선택에 사회과학 융합선택 이런 것들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뭘 좋아할까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5등급제를 좋아할까요? 융합 선택을 좋아할까요? 융합 선택을 좋아합니다. 그럼 하고 싶어요. 등급이 안 나오니까 아이들 경쟁에 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융합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대학의 입장은 어떨까요? 대학의 입장은 9등급제가 좋을까요? 5등급제가 좋을까요? 대학의 입시는 정확합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쫙 세워야 됩니다. 입시의 기본은 줄 세우기입니다. 우리 애가 좀 잘해서 앞으로 줄을 쫙 세우기, 어떤 기준에 있어서든지 줄을 세우기가 입시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9등급으로 줄 세운 거를 5등급으로 줄이는 것도 갑갑한데 거기서 등급도 없어? 대학의 입장에서는 융합선택 이런 과목에 대해서 줄 세울 수 없는 과목에서는 참 평가하기가 변별을 내기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조금 좋아하는 과목, 평가하기 편한 과목은 사회과학 융합선택이라기보다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뭐 특목고 말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은 어떻게 짤까요? 대학에서 평가하기 좋아하는 진로 선택과 일반 선택으로 평가가 되는 길이 8월 31일이거든요. 8월 3학년 1학기까지 거의 채워놓습니다. 왜냐면 1학년, 2학년 때부터 자꾸만 융합선택은 대학에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택과 일반 선택으로 쭉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융합선택은 3학년 1학기나 3학년 2학기에 몇 과목들 이렇게 개설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어머니 알아두시고요. 뭐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문제도 풀었듯이 다 이런 거 있고요. 어머님들이 듣도 보도 못한, 여기 제가 떠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과목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교 다닐 때 혹은 어디 동네 형, 엄마한테 들었던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로 아이들을 잡지 마시고 이게 아이들이 선택해야 될 과목입니다. 융합선택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아까 융합적인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선택과. 어머님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쳤습니다. 노란색은 뭘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쳤는데요. 노란색은 뭘까요? 이거 어려운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건 책에 제가 했습니다. 졸리실 때 보시라고. 뭘까요, 어머님? 노란색은 뭘까요? 어렵나요? 시키면 어머님 나가십니다. 요즘에는. 괜찮습니다. 제가 저 옆에 선생님한테도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야, 노란색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선생님들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문제. 뭘까요? 어메이징한데요. 연습하셨나요? 수능 과목입니다. 뭐 이거는 과학, 이과에서 선호하는 과목들이겠죠. 선택해야 될 과목들이겠죠. 이거는 문과에서 선택하는 과목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 과목들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수능 과목입니다. 이거 제가 다 몇 번 말씀드립니다. 선택을 어머님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기본 이하죠. 공통 과목은 이렇게 됐다라는 거 말씀. 그런데 과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 아까 제가 과목 선택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예 진로에 맞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들도 해보고 다양한 사이트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그걸 고1까지는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되는 과목별 위계가 있습니다. 과목별 위계가 있어서요. 대수 미적분 배우는 내용을 쭉 보면 함수 배우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배수를 배우고 미적분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학교들은요 대수하고 미적분을 같이 배우기도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같은 함수의 다른 부분이니까 괜찮습니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대수, 경제수학은 어떨까요? 대수는 함수가 쭉 나오고요. 경제수학은 뭐죠? 함수와 경제상, 함수를 배운 다음에 경제수학을 해야 됩니다. 배워야지 그 다음 넥스트. 이거 흔들려서 가시는 어머님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흔들리시냐면요. 여기서 보면은요, 아이가 선택을 안 했어요. 아이하고 얘기해서 이제 선택을 안 했어요. 이제 물리를 배워야지 역학과 에너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선택을 안 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 진로가 바뀌었네요. 바뀌어서 우리 애가 기계공학과를 간다고 합니다. 선생님, 기계공학과에는 물리를 해야 되나요? 네, 물리를 해야 됩니다. 물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물리하고 연관된 역학과 에너지를 하겠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위계입니다. 선생님, 바뀌면, 진로가 바뀌면 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학과 에너지, 이렇게 전자와 에너지. 이게 선수 과목의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선택형 교육과정의 경우 대학에서 보는 선택형 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과연 과목 선택이 중요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30년 했지 않습니까? 과목 선택, 옛날에는 제가 여기 섰을 때는 모두가 다 똑같은 과목을 배웠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과목 선택했거든요. 중국어, 일본어. 그런데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의 서류평가 대학에 들어가서 서류평가도 하고 직접 서류평가도 했습니다.
선생님들끼리도 하고요. 대표 선생님들끼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위촉 사정관들끼리도 같이 했습니다. 보면은 뭘 보냐면, 아, 얘가 뭐 봤지? 무슨 과목 이수했지? 라는 거를 실제 보게 되더라고요. 얘가 과목을 이수했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걸 표현하거든요. 대학의 학종 지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물론 아닌 학교가 딱 한 학교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거기서 진로 역량을 보겠다.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어머님. 그건 퀴즈로 내드릴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학교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을 가장 많이 봅니다. 40%에서 50%. 가장 많이 보는데 진로 역량을 판단하는 게 진로 전공 계열. 아, 뭐 배웠지? 필요한 과목을 이수했니? 얼마나 이수했니? 성적이 어느 정도 되니? 이거를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니? 얼마나 노력했니? 이수 노력은 뭘까요? 이수 노력은 뭐예요, 어머님? 노력했어, 이걸까요? 노력했어. 애들은 다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뭘까요? 내가 개설이 안 됐어, 이 학과가. 개설이 안 됐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라인 교육과정이나 공동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이 이수를 한 노력이 있는지 그것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년간 제가 모의평가를 들어가 봤거든요. 보시더라고요.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 얘가 이게 과목이 없는데 여기서까지 가서 멀리서까지 가서 얘가 이수를 했나 봐. 봅니다. 좋은 평가를 봅니다. 노력한 것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건 성적이 향상도도 노력이 대상입니다. 이런 것도 다 대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과목이라는 것이 뭘 배웠는지, 아, 내가 이거 물리 이런 건 알겠어. 근데 역학과 에너지는 뭐고 또 대수는 뭐야? 어머님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여기 책 나와 있습니다. 거기 QR에 다 학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 들어야 될까라는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는 어머님들은 아마 학교에서 이런 걸 다시금 책자로 나눠주실 겁니다. 우리 학교는 책자 안 나눠줬는데 그건 애가 책을 안 갖고 온 겁니다. 가방을 뒤져보세요. 아이의 가방 저 깊숙이에 책과 지난 3월 모의고사 성적과 중간고사 동그라미 X 그거가 다 들어있을 겁니다.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들 어디 숨깁니다. 남학생들은 그 숨길 여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깊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제공되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아까 공부하는 내가 교육과정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이 되지 않았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뭐 공동교육과정.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기 PPT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안양과정. 저희 이 안양과천이 무슨 도시인지 아십니까, 어머님들? 명품 교육 도시입니다. 어머님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하다 보면 하다가 알았습니다. 명품 교육 도시인 안양과천에서는 이런 어머님들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여기인데 여기 학교는 어떻지? 교육과정이 홈페이지 보면 못 찾으세요, 어머님들. 못 찾으시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 모아놨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를. 그게 바로 안양과천 나비꿈 캠퍼스입니다. 저는 계속 장학사님이 나비꿈 그래서 아까 보셨죠? 야리야리하고 난리죠. 나비를 팬다 대신에 나비를 좋아하시는구나. 호랑이를 안 좋아하시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5분에 알았습니다. 또 나비꿈이 뭘까요? 나답게 비상하고 꿈꿔라. 나비꿈을 몰랐습니다. 나비꿈 동문이 계속 나비꿈으로, 저도 나비꿈 강사라고 왔길래 난 나비 스타일은 아닌데 나비라고 하셔서 이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교육과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과정이 과연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교육과정이 있는지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내가 무료한 학교가 없어. 그럼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있는지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우리 학교의 편제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니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어머님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한번 쭉 열어보세요. 그럼 홈페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만 쭉쭉쭉쭉 뜹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하고 어머님들하고 아이하고 어떤 진로 선택에 대한, 계열 선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신 분들, 우리 아이는
과학을 좋아하니까 과학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 여기 학교를 가면 참 좋겠구나. 우리 학교에는 우리 아이는 과학을 하는데 여기는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없어. 그럼 이 학교에서 이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들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보실 수 있겠죠. 앉아서 각 잡고 하지 마시고 누워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충분히 나비꿈입니다. 나비꿈 그냥.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는요. 그거에 대한 거는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교실 온단, 온라인 교육과정은 교실 온단, 그 다음에 경기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이거는 선생님 제가 어머님들 위해서 PPT에 들어놨으니까 차분히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치시면 전부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학교 선택,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제가 중요한 거는 고교학점 애들이 과목 교육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으면서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지역별로도 아까 교육장에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지역에서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캠퍼스 이런 것들이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남의 학교까지 가서 듣기도 싫어. 우리 학교에서 근데 애들이 우리 학교 애들이 뭐였어? 선생님 저희요 그 있잖아 보건계열 저희 또 애들도 의사되게 꿈이 있거든요. 보건계열 쪽으로 과목 하나 개설해 주세요. 10명 정도 모여서 10명 가지고 개설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면 소인수 강좌 대학에서는 소인수 강좌를 학급에서는 개설을 해줍니다. 작은 수의 애들 어머님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이거 매년 바뀌어요. 올해 애들이 보건을 요청하면 보면 올해 애들이 문예 창작을 원하면 그거 애들이 원하는 한없이 원애들 들을 수는 없지만 그 학생이 원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학교에서는 개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2학년에 이렇게 하고 부흥고등학교 프로그래밍이 로고 프로그램 그러면 이제 부흥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봐서 우리 애는 이런 교육과정을 듣고 소인수 강좌로 이런 게 개설이 되니까 중학교 3학년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소인수 강좌로 이걸 들으면 되겠구나. 아니면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동안고등학교에 가서 이런 강좌를 하니까 이런 걸 들으면 되겠구나 라고 설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강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음원학교 아까 뭐라 그래 온라인 교육과정입니다. 온라인 교육과정 보면은 온라인에서 신청. 그럼 아이들이 많이 할 다음에 잘하는 애들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많이 합니다. 그럼 좋게 평가되면 좋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학교 매점에 붙어있는 거 했습니다. 찍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면역체계 2회, 융합과학의 탐구 이런 거, 그 다음에 과학과 교양, 스페인어 해요. 애가 스페인어 하고 싶은데 스페인어 얘도 가본 적도 없고 세계태방여행밖에 못 본 애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출석을 애가 안 했다, 하루 안 했다. 그러면 결석 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똑같습니다. 얘가 과제를 안 했다, 수행평가를 안 해왔다, 처리가 될 거야, 안 될까요? 됩니다. 단, 이건 인원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5단위 성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저희 학교 매점에 있는 겁니다. 매점에서 찍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집짓기. 아이들이 공동과목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일반 선택으로 탐구해 주시고요. 진로 선택으로 하시고 융합 선택으로 이렇게 실생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체계 이제 어머님 슬슬 뭘로 가냐면 입시로 이제 이야기로 갑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고입에 대해 대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속도가 좀 빠르죠. 제가 1.3배속 정도 되거든요.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원래 1.3배속 해서 10분 전에 끝내는 게 좋습니까, 어머님? 네네. 억압에 비해서. 고교학점제 평가 5등급제가 됐습니다. 1등급이 옛날엔 100명이 우리 학교에 100명이 있다. 그럼 1등급이 4명, 2등급이 11명이었습니다. 이제 1, 2학년부터는 5등급제가 됐습니다. 1등급이 10명, 10%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업돼 있습니다. 정말 못했는데 2등급이야.
아, 나 정말 망친 것 같은데? 나 찍고 잤는데 2등급이네. 아이들이 지금 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러 올 때 보면은 이제 2등급에 치면 옛날로 치면 4등급 정도 되거든요. 반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애가 성중반에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 그래, 가라, 갔다 와. 또 그렇잖아.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해와야해서 꼭 이렇게 가라 얘기를 했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요 진로 검사해봤더니 의대가 꼭 나왔거든요. 의대에 나왔는데요. 아, 그 병원에부터 갔다 와. 할 일이 없거든요.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좀 업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돼 있어서요. 하지만 대학은 정확히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작된 지가 한 16년, 17년 됐습니다. 제가 이 진로교사가 된 게 16년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16년 동안에 노하우가 너무 쌓여 있습니다. 대학은 옛날에는 1등급이라면 1등급 3%, 10명 중에서 4명이야 라는 걸 판단이 됐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있는 1등하고 1등부터 4등급까지 하고 또 4등부터 10등까지 이 아이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양한 조건을 걸 겁니다. 검증하는 자료를 만들 겁니다. 툴을 만들 겁니다. 그게 수능 최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면접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서류 평가일 수도 있고요. 이거에 대한 여러 다양한 확실히 1등과 10등은 2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이잖아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한 대학은 다양한 것들이 하게 됐다는 거를 올해 입시에서도 이제 올해는 이제 브릿지거든요. 넘어가는 2028년 넘은 브릿지에서 올해도 이제 많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2015 때는 다 나왔어요. 선택 과목 진로. 지금 3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거에서 9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뭐 자고 그런 애들인데 여기서 제가 상대평가로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은 사회과학공학 과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쭉 다 해봤더니 실제로 아이들이 상대과학공학들이 한 7, 8과목 정도 증가했다. 아이들의 부담이 결코 줄어든 건 아니다 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성취평가제 절대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이거는 조금 난이도 있는 그 얘기인데요. 이거부터 합시다. 고정분할과 추정분할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의 성적이 1, 2, 3, 4, 5등급이 나오기도 하지만 옆에 A, B, C, D, E가 나오기도 합니다. E는 우리가 미수기 때문에 최소 성취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A, B, C, D, E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몇 퍼센트가요? 넌 10% 미만이니까 무조건 최소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건 절대평가입니다. 이 기준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래서 A, B, C, D를 선생님들마다 정해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A는 90점 이상이야, E는 80점 이상이야, C는 70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과목별로 평균이 50점입니다. 그럼 A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다 나와 있어요. 등급은 상대평가니까요. 절대평가인 A, B, C, D는 다 없고 CD만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우리 교과에서 모여서 우리 A를 이번에 문제가 어려우니까 A를 70점으로 하자. B를 몇 점으로 하자라고 예측해서 추정해서 정해놓은 게 바로 추정분할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엄마들 이제 곡소리가 납니다. 문제가 우리 학교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맨날 문제가 쉬우게. 저희 괜찮습니다 어머님. 추정분할이기 때문에. 추정인지 뭔지 추정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추정분할이라는 걸로 예측을 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선생님들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애들 점수 잘 줘갖고 좋은 학교 보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대학이든 경희대 내지는 항공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성취도도 나오고 등급도 나옵니다. 그러면 성취도하고 등급하고 꼭 같이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에서는 경희대, 항공대에서는 우리는 두 개 겹칠 때는 그냥 성취도로 해줄 거야. 등급이 3등급이어도 90점 이상인 애들은 A로 써지거든요. A로 반영할 거야. 유리한 걸로 반영할 거야. 라고 발표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또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
엎어져 있지만 A를 만들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문제도 쉽게 되고 수행평가 점수 팍팍 주면서 막 주십니다. 그거를 교육청에서 모를까요? 바로 오셨습니다. A가 20%가 넘어 20 정확한 퍼센트 제가 또 교과가 아니라 20 몇 %가 모니터링 합니다 라고 오셨습니다. 성적 부풀리기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떡하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따라서 특히 이제 조금 어려운 교과, 문제가 어렵고 아이들이 청평률이 낮은 교과들도 이렇게 해서 추정 분할과 고정 분할로 이것까지 하시면 어머님들은 제 옆에 있는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신 선생님 어머님들이십니다. 제 옆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추정 분할 뭐냐? 난 몰라, 나 그냥 고정 써. 이러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쉬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어머님은 더 낫다. 추정 분할과 고정 분할이 있다.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우리 애가 점수가 너무 안 나왔거나 전혀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학교에서 이런 걸 한다라는 거 알아서 조정을 할 거다. 그리고 성적 부풀리기도 생각보다 될 수가 없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 교과별로 이렇게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가 드디어 왔습니다. 초등학교는 좀 먼 얘기인가요? 또 중학교는 저기서 듣고 있는 저 예쁜 애기는 우리 대학 입시가 나왔습니다. 먼 얘기인데 지금 대학 입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 서가지고 무슨 설명을 하겠냐면 선택형 수능이 중요합니다. 뭐를 선택하냐, 사탐 런 하셔야 되고요. 확통 선택하시고요. 미적은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사탐은 이때 선택하시고요. 몇 %가 이거 얘기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와서 내 입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꾸만 이제 그만두고 눈도 안 보이고 이제 퇴직도 앞두고 이제 놀까라고 생각하면 내 입시가 바뀌었습니다. 네. 자꾸만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입시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과정도 바뀌었죠. 내신도 바뀌었죠. 마지막으로 입시도 바뀌었습니다. 파악이 바뀌었습니다. 잘 쫑긋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형 수능입니다. 내신의 모든 급체를 바꿔 교사의 평가 역량이 강화됐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통합형 수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편한 옛날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수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선생님 보시면은 선택 과목이 봉투가 이만한 수능을 선생님들 2개, 3개씩 봉투를 들거든요. 무겁습니다. 거기서 선택 과목을 막 뽑아서 봤습니다. 선택 과목을 뽑아서 그 다음에 아이의 수능에 성적 이렇게 책상에 보잖아요. 자기의 선택 과목이 써 있습니다. 뭐 선택 수험표에 선택 과목이 써 있습니다. 그거대로 해야 됩니다. 그거대로 책임져 나눠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젠 그게 없어졌습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공통사회 공통과학.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사회과학을 봅니다. 그리고 제2외 국어, 그거 선택 절대평가니까요. 그러면 그럼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렇게 봅니다. 모두 다 똑같은 선택을 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똑같은 선택을 수능을 근데 거기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대학에 전용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서 뭐 선택하고 있었고 표준 편차 이런 게 다 제공이 돼요. 이제는 그런 게 제공이 안 되고 뭐가 제공이 되냐면 과목별 평가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우리 과목에서 뭐로 수행평가하지? 수행평가 비중은 어떻지? 뭐를 하지? 분할점수 아까 보여드렸죠? 분할점수는 어떻게 되지? 이게 다 제공이 됩니다. 어떤 학교의 수행평가는 영어 단어 30개 외우기가 될 수 있고요. 영어 그림책 외우기. 또 어떤 학교는 영어 뭐를 보고 토론하기일 수도 있고요. 뭐뭐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술 문습일 수도 있고요. 이런 평가 기준안들이 다 대학에 제공이 됩니다. 대학은 눈에 불을 켜고 볼 겁니다. 이 학교의 평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평가의 기준이 여태까지 이거 없었어요. 그냥 점수만 좀 보냈어요. 문제로. 그래도 대학 잘 평가를 했거든요. 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수행평가는 80%를 해. 아, 그럼 공부 안 했나 본가? 이렇게 대학은 보고 있습니다. 아, 볼 겁니다. 동국대학교 제가 지금 왔는데 저희가요, 이 평가에 대한 기준안은 싹 다 마련했거든요. 쫙 보여주더라고요. 벌써 연구를 하다니 선생님들은 아직 평가 촉구한다는 소리 있었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 개설은 뭐가 돼 있고 얘가 무슨 과목에서 들었고 이런 건 다 올라갑니다. 대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대학에 수능에 대한 것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지가 이제는 없죠. 뭐 선택했다 이런 거 없고요. 뭐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뭐 배우는 시기 이것도 좀 알아서 학교에서 잘 배웁니다. 이런 거 배웁니다. 수능 출제에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은 다 필수 과목으로. 그러면 선생님 저희요 대수 안 배우면 어쩌죠? 이런 거 안 배우면 어쩌죠? 아닙니다. 대학에서 아까 선택 과목이 없으면 어쩌죠? 이런 과목들은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필수로 이수하는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개별이 들어가는 선택 과목은 사회과학 과목은 공통사회 공통과학만 보기 때문에 그럼 학교에서 배우는 아까 배웠던 물리학, 역학과 에너지 이런 건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학교 생활에 아이의 점수와 과세특기나 이런 걸로 아이의 흥미와 적성이 보여집니다. 그럼 어떤 과목을 해야 되냐? 대학에서 어떻게 보냐? 인문계열을 좀 폭넓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 대학에서 권장 과목, 핵심 과목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문계열은 그냥 크게 없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학과와 연계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벌써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선택 과목 없으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능력으로 보여진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 얘기지만. 서울대학교. 봤더니요.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자연공학 계열은 수학은 빡세게 해야 돼. 다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선 전공 과학교과에 관련된 거는 난 과학 못하는데 과학은 우리 학교 100명이었는데 물리 선택한 애가 30명밖에 안 돼. 그럼 여기서 1등급 하기 어렵잖아요. 3명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물리 안 할래요. 2개만 했어요. 안 된대요. 서울대 간 애들은 3개는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학에 연관된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들은 좀 미리 해라. 기초 국가니까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기계 이렇게 하는 거는 물리를 해라.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과목이 있어요.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가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은 보통 3가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진로 역량을 보지 않습니다. 뭘 보냐? 학업 역량에서 이 진로 역량과 그걸 공동체 역량을 다 보겠다고. 그래서 깊이 있게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이슈였어요.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제2외국어와 한문을 좀 권장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대를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은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 외국어 싫은데. 그런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서울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권장 과목들이 이제 또 어머님 찍으신 거기다 나와 있습니다. 또 바뀌어요. 몇 년 있다 바뀔 겁니다. 쭉 봤더니 서울대랑 비슷하죠? 수학, 인문계열은 안 나오고요. 수학은 다 해라. 세수, 미적분, 확률 이런 거 다 해라 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리나 이런 거는 기계공학으로 물리 쪽으로 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경희대, 건국대 쭉 나오고 건국대에서 좀 알아보실 거예요. 인문은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학을 못해서 인문계열로 할 겁니다. 네 좋아. 그래서 경영학과 가고 그럼 수학을 다 해라. 수학이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수학,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 다 해라 라고 나옵니다. 선생님 저 수학을 못해서요. 아까 수학을 못했지만 경영학과 갈 거면 이런 거 다 해라. 선생님 경영학과 무역학과 갈 건데 무역학과 갈 거면 이거 다 해라. 선생님 전 사회과학계열 안 되겠습니다. 정치외도. 그래도 이거 다 해라. 가서 통계 이런 거 한단다. 나옵니다. 다 합니다. 나머지는 자전은 상관없지만 자전도 일단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쭉 나오고 있고요. 그놈의 수학이 너무 많네요. 환경계열학과를 동국대에서도 수학을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나오죠. 경영학과에서, 회계학과에서 수학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학에서 보면 전공 핵심 과목과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과연 합격이 어느 정도 했을까라고 중앙대학을 봤습니다. 이게 어려운 과목들이거든요. 기계공학부, 물리학, 투, 기하, 화학 이런 거 선택한 애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높습니다. AI 학과는 기하와 물리학을 선택한 아이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학과는 상관없죠. 이게 없죠. 좋아요. 약학은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화학과 생명공학이 있죠. 수학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이런 간호학과도 별 상관이 없죠. 하지만 건축 이런 데는 이렇게 좀. 그럼 우리 이런 경희대학교를 한번 볼까요? 대학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핵심 과목은 당연히 핵심 과목은 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미적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핵심은 합격한 애들을 봤거든요. 이수 비율 합격한 애들 중에서요. 지원한 애들, 총 합격한 애들은 다 했습니다. 핵심 과목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권장 과목이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합격한 애들을 제가 봤어요. 화학과인데 물리는 화학의 핵심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화학과 합격한 애들 보니까 총합격, 위에 지원은 이래도 총합격한 애들은 191%, 거의 다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학공학과에서 물리학과에는 합격한 애들이 83%, 지원은 그냥 막 했거든요, 애들이요. 하지만 합격하는 애들, 총합격하는 애들을 보면, 그리고 확통은 아니, 문과 애들이 하는 거 좀 미적만 하면 돼. 아니더라고요. 확통, 미적, 대수 이런 거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얘네들이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안 한 애들, 안 하지만 다른 걸로 역량을 보여준 아이들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거의 많은 아이들이. 다시 여기서 봤을 때 선택을 하실 때는 아예 역량과 진로와 희망을 봐서 선택을 하지만 우리가 대학에 대한 어떤 고등학교에 가면 대학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학의 지원이나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학의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 다시 말해서 이게 펼쳐져 있는 상태라면 권장 과목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이 결과로서 보여줍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병인에서 받은 자료예요.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과목은 고교학 지정세 이런 게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5, 6월에서 박람회하고 5, 6월에 5월 달에 지금 이때 여기서부터 7월에 선택을 합니다. 이때까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까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1학년 1학기가 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지금 예상을 합니다. 변별력이 이제 하락이 됐습니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대학은 어떨까요? 내신만으로 변별하기는 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추가 평가의 요소인 다양한 전형들을 아마 계속 넣을 겁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건 브릿지입니다. 이번 2027은 브릿지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2028이 되면 이제 확정이 되겠죠. 나타나고 있어요. 학생의 입장은 내신을 잘해야 돼? 아니면 그냥 적성을 진로, 내 적성을 진로를 하려면 그 어렵다는 이거 역학과에서 이런 거 물질과에서 이런 거 다 들어야 되나? 나 자신이 없는데 애들도 인원수도 줄어드는데 아이들은 더 갈등입니다. 엄마가 가뜩이나 내신도 나쁜데 더 나빠질 것 같은데 내신을 따라가야 될까요? 적성과 진로를 따라가야 될까요? 학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을 위해서 진짜 다 열어줘야 되나? 다 열어줘야 되면은 저희 학교에 중국어는 선생님이 12명이 듣습니다. 13명인가? 듣습니다. 문학과에는 문학 수업인가요? 화법과 전문가 43명이 큰 강의실에 듣습니다. 아이들이 중국어를 원한다고 해서 중국어를 개설을 해줬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국어 선생님들이 막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는 10명하고 평가하고 과세특 잠깐만 쓰고 누구는 40몇 명 평가 아니고. 학교에서는 그런 관리, 왜냐하면 여기에 인원수를 주어질 경우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인원수가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줄여달라고. 그래 그럼 너희들 줄여줄게. 그럼 어디서 빼야 되지? 그럼 수학이 미안해 50명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어 개설 안 되겠다 내년부터. 이런 일이 아이들 위해서 모든 거를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대입을 준비 한번 해보죠. 선생님, 어머님들이 지금 막 찍으셨습니다. 지금 대학교 입시는 지금 막 하실 게 없습니다. 찍으실 필요 없고요. 언제 나오냐면 약간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입전형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입전형의 기준 8월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 중학교 2학년 지금 대충 나왔습니다. 2월달에 대충 일등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은 안 올라오는 학교도 있고 정확한 방향성으로 보여집니다. 대충. 그래서 어머님도 걱정하시는데 걱정하는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8월달에 기준이 정해지고요. 정확하게 정해지는 건 2학년 때 4월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어머님들 잘 보시고요. 이때마다 어디를 보셔야 될까요? 학교 홈페이지나 다 보시고요. 어디가 사이트? 아빠 어디가 보시고 하시고 대학 어디 갑니다. 대학 어디가 사이트 보시고 여기 이렇게 올렸구나.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 이때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다. 입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보시고 이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이겁니다. 어머니 미스트롯을 가려면 어떤 사람이 미스트롯을 잘할까요? 꺾기 이렇게 뽕필이 나야지 미스트롯에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발라드를 하려면 어때야 될까요? 울면서 우리들의 발라드 통이 있어야 됩니다. 고막방지 이런 것처럼요. 그 다음 원어원이 되려면 춤도 잘 추고 예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준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스트롯을 그런데 그래서 대학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전형, 논술실기는 사실 좀 별로니까 이런 전형의 특색들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교과형이구나. 교과 너는 교과로 가. 너는 학생 교과로만 수능 최저 열심히 맞추자. 학생부 종합형이니까 너는 활동 이거 열심히 해. 넌 정시구나. 정시 파이터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다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전형 분석을 쭉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대교협 활동 전형 분석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깜짝 놀라서 다 잘해야 됩니다. 이 전형이 뭉개졌어요. 미스터 트롯 하는 애가 원어원처럼 춤도 잘 춰야 되고요. 미스터 원어원 하는 애가 뽕필도 나야 됩니다. 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이 들어졌겠죠, 어머니. 힘들어졌습니다. 다 잘해야 됩니다. 5등급이라고 웃으면서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어머님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기로 컨닝하시면 교과에서도 수능 교과 내신만 잘하고 수능 최저를 잘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서류라는 게 그럼 학생부 종합한다는 거야? 학생부 종합은 활동 열심히 하고 공부는 내신 좀 떨어지는 요것만 봤어. 근데 수능 최저라니 이거는 내일 막 공부하는 애들 뽑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 정시 파이터들은 그냥 공부만 합니다. 정시 파이터들은 수능만 봤어. 그래도 교과형이라니. 내신을 본다니. 다 지금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입시의 추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의 학조와 정시의 수시화입니다. 이제 다 똑같습니다. 이거 정리되어 있는 건데, 이거 지금 하실 건 없고요. 제가 이거를 쭉, 은광고등학교 선생님이 하신 것들을 제가 자료 갖고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봤더니,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거 나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봤습니다. 이건 대교육 자료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봤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보는, 학생부 종합적인 서류를 보는 학교들을 봤습니다. 봤더니, 2028 보시죠. 많이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부 교과는 단순하게 내신만 가지고 수능 최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한양대학교 한번 보세요. 한양대학교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기계공학과에 관련된 내신이 훌륭해야 되죠. 한양대학교 갈 정도의 내신을 맞고 수능 최저를 맞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기계공학 관련된 과목도 이수해야 되고요. 관련된 활동도 하고 아두이노도 하고 뭐도 하고 로봇팔도 만들고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40%나 반영하니까요. 이게 종합전형인가? 교과전형인가? 그러더니 쭉 제가 봤습니다. 옛날에는 어디죠? 옛날에는 내신만, 성교과대 내신만 가지고 왔었거든요. 슬슬슬슬 서류평가 기준을 올리더니 30% 갔습니다. 그러면 나는 경영학과를 갈 거면 옛날에 단순하게 내신을 주어가지고 내신만 좋아서 갈 수는 이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관련 활동도 해야 되죠. 이렇게 교과가 학생부 종합이 됐습니다. 선생님 저 내신으로 학습 최저 맞춰서 갈 건데 애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내신 잘 따서 이런 낮반고라고 그러죠. 갓반고가 있고 낮반고가 있잖아. 낮은 데 가갖고 내신만 따갖고 나 여기 높은 데 갈 거야. 이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가서 활동도 열심히 해야 돼. 내신 따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서류평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성평가 한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정성평가 한대요. 한양대학교 얘네는 왜 40%나 해갖고 지금 걱정돼 죽겠습니다. 이수한 종평가하는데 이화여대는 다 종합적으로 평가한대요. 세특으로 평가한대요. 외대 이렇게 평가한대요. 대학은 등급의 어떤 변별을 서류로서 나는 하나의 툴로서 한번 애들을 평가해서 변별도를 여러 가지 제가 툴을 주겠다. 교과의 선택에서 종합이라는 툴을 줬습니다. 건대 세특 본다, 태도 본다, 다 똑같습니다. 다 봅니다. 송년회 눈치 보고 있지만 못하겠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교과의 학종이 됐습니다. 이렇게. 교과의 과세특이 중요하다. 진로 역량을 굉장히 봐줘야 된다. 제가 아까 나왔죠.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 얼마나 깊게 해야 되냐. 그래서 단순히 내신만으로 가는 건 없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죠. 과세특 해야죠. 미리 선택해서 해야죠. 그리고 어느샌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 대학은 내신 원래 교과 전형은 최저 등급이 있었습니다. 최저 등급이 충족을 해야죠. 교과 전형으로 가겠다는 애들 옛날에 와서 엄마 거기 학교 공부 못하니까 내가 내신으로 잡아가지고 1등해서 갈 거야. 그런 애들이 내신으로 못한다는 거죠. 뭐도 해야 되죠? 활동해야죠. 전공 관련된.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될까요? 모의고사 최저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은 당연히 잘해야 돼요. 이 세 개를 다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새 작년부터 슬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출결 중요해. 출결을 반영할 거야. 미인정은 안 되지만 질병결석도 좀 그래. 대학은 얘기하고 있어요. 질병결석도 결국 학교에 나와서 수업만 한 거잖아 라고 상위권 학교들에서 슬슬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결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출결에 대한 다시 나올 거예요. 슬슬 상위권 학교들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중학교 어머님들께 고등학교는 이제 중학교 어머님, 고등학교는 한 걸음 다 기록입니다. 아이들 중학교 어머님들 아이들 제 옆에 선생님도 잠깐만요. 옆에 선생님 애들 보시면 좀 철학스 같더라고요. 학교가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조금 아프면 안 가도 되고 이런 걸로 아이들이 습관이 들어버리면 고등학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조금 아프면 안 갑니다. 그리고 엄마 나 참고 있을래. 못하게 해서 나 엄마 나 참고 태우면 되거든요. 그렇게 습관이 들면 아이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클래스 담당하고 있으니까 중학교 어머님들 놀러 가실 때 애 데리고 가지 마시고 부부끼리 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학교는 일단 가고 좀 늦게 출발하신다는 거. 아이가 자꾸 빠져버린다는 습관이 들면은요, 당연히 빠져도 된다고. 조금 아파도 버티는 힘이 사실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현지 입장에서 대학을 반영을 합니다. 선생님 질병도요,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질병 하나, 미인정 2개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대학이 판단하겠지. 네가 가는 대학이 그런 거에 하나도 노동자는 인정 하나 있어봐. 너는 불리하겠지. 대학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중학교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시. 옛날에는 이제 수능, 정시는 정말 쉽습니다. 제가 정시를 많이 하는데, 정시는 딱 성적도 갖고 와요. 제가 몇 등급이 될 거니 성적도 갖고 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서류를 반영합니다. 서류를 다 반영. 이 서류에는 출결도 반영하고요. 정시에서 면접 보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봅니다. 서류 반영, 학생부를 반영합니다. 내신을 이런 활동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정시는 지금 정시 고3 정시과 결과를 막 공부만 하고 자빠져 자고 있는 것도 관리하는 과목인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다 반영을 한다는 거. 정시의 수시화가 됐습니다. 서울대 볼까요? 뭘까요? 수능 60, 서울대 교과 역량평가 40입니다. 그래서 뒤집힐까요? 저희가 해봤거든요. 돌려봤거든요. 뒤집히더라고요. 내신 성적에서 뒤집힙니다. 크게 뒤집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 정시 서류별로 이렇게 학생부 마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은 어떻게 될까요? 학생부 종합은 활동을
내신은 보여주고 내신으로 변별을 했거든요. 이제는 내신의 변별력이 약해지면서 최저를 막 걸었습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몇 년 전만 해도 학생부 종합은 최저가 없었습니다. 최저를 쫙 걸었습니다. 다 보고 계시죠? 좋은 학교들, 어머님이 애들이 과자를 주시는 학교도 쫙 갖다 붙였습니다. 다 학생부 종합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신 관리도 해야 되겠죠. 내신도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내신 관리도 해야 되겠죠. 활동 열심히 해야 되겠죠. 관련된 교과도 열심히 시험하고 심화활동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돼요? 모의고사도 준비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교과와. 그래서 옛날에는 교과형, 학종형, 정시형 구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디에 얘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3학기까지 열심히 하고 그래 네가 조금 더 유리한 여기에 가자. 조금 더 유리한 여기를 가자라고 전략을 세우는 거지 형이 나눠서 우리 아이가 전략을 세워서 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대비 방안은 우선 면접도 다 봅니다. 면접을 보는데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면접을 본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 학교는요 그런 면접 아니고 문제풀이 면접, 제시문 면접을 보겠어요. 아이들이 5등급으로는 아이들 평가가 어려워요. 제시문 면접 보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중학교들은 뭐 출결 관심 두는 학교도 있고 세특도 많이 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 다 준비해야 됩니다. 세특이 제일 영향력이 높아요. 제가 재미나게 보고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싫어가지고 제가 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삼각형 그려줘. 하나 내신 수능 비교과 써줘. 근데 예쁘게 그렸습니다. 아래랑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이거 써놨더라고. 대학 입시의 새끼도. 이거 저기 삼각형 이거 간단한 거니까 제가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이거 세 개가 나온 삼각형 그려. 대학 입시의 새끼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잡고 가야 된다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정말 우리의 종교보다 더 중요한 내신입니다.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내신 입장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등급제라서 아이들이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신이라고 봅니다. 네, 어머님. 학생부 종합전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약속했는데 종합전형입니다. 깜깜이라고 그러고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평가가 있고 대학에서 이 세상에 따라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평가해요. 위촉사정관과 전임사정관이 있는데 교수들이 평가하는 그들과 저희의 기준은 좀 다르니까요. 하지만 평가 요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애들 샘플을 처음에 썼었거든요. 그럼 또 혹시나 흔들리실까봐 대학에서 제공한 샘플을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과세특이 제일 많이 중요하죠. 과세특이 중요한 거는요. 시간표를 이렇게 보세요.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과목이죠. 과목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찌트러기가 있는 게 뭐예요? 동아리, 자율활동, 그게 그만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과목이에요. 과세특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세특이 중요한데 세부능력이 특히 사회복지사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놀리죠. 영어에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줘요. 이 아이는 굉장히 탐구하는 노력이 있구나. 의생이형 공학과에는 주도적으로 관련된 이런 거 자기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책을 읽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이구나. 학업 역량. 행동 특성에서 선생님들 수업 태도가 좋고 굉장히 학업 역량을 내신에서도 보지만 이런 거에서 대학에서는 평가해야 된다. 이건 그냥 전반적으로만 알아주세요. 전공 적합성 제일 중요하죠. 전공 적합성은요. 이거 이렇게 하실 거면 좀 서울대 거 갖고 올 걸 그랬네요. 여기도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기계공학과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깊게 있게 탐색했습니다. 기계공학과 기계 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례를 제시하고 인공지능 전공에 대해서 배우면서 책도 읽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부능력 특히 경영학에서 자율주제 탐구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사계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발표.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착한 기업에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깊게 탐구하기 이렇게 했고요. 얘는 또 동아리에서 이런 기업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연계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서 이렇게 아이가 과목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판단을 합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인성 및 사회성. 생기부는 다 적게 써줍니다. 저한테 욕을 해서 좋게 써줍니다. 저는 욕을 하고
자빠져 자주 좋게 써줍니다. 그래서 어머님 너무 싫어하시고. 하지만 거기서도 선생님들은 다들 다른 사정관들을 읽어냅니다. 이 아이가 배려를 했구나. 이 아이가 리더십이구나. 반장 몇 번 했는데 반장도 소용없다. 이 아이의 서류를 다 읽어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1학년 때 이렇게 선택을 하고 2학년 때 연기하고 확장하고 3학년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거고요. 네, 어머님들 이제 성적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건 아직 멀었지만. 그래서 지금 5등급제로 우리 아이들 지금 확보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대충 뭐 5등급제를 9등급제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5등급에 한 지금 2등급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옛날로 바뀌어서 9등급제를 봤을 때 한 2.9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한번 쭉 경진업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 정도 대학에서 이렇게 갈 수 있구나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퍼센트로 100분위로 퍼센트로 예측을 했습니다. 1.16이면 중앙대 7일 정도 교과전형으로 할 수 있구나. 근데 교과전형도 확정은 아니죠. 활동도 해야죠. 이거 관련된 활동도 해야죠. 내신만으로 가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종합전형이 고려대 학원부서 갈 수 있다. 이 정도 성적이면 그럼 활동도 해야죠. 고려대학교는 극악의 수능 최저 4, 8을 갖고 있습니다. 수능도 열심히 공부해야죠. 이런 요소를 빼고 내신의 100분위로 봤을 때 이렇게 쭉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첨단학과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엄마들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발표 나고 있어. 정확한 액수가 발표 나고 엄마들이 제가 심화반 저희 학교 1등부터 15등까지 애들 상담을 하거든요. 작년부터 엄마들이 와서 하얀 가운 아니고 죽을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올해부터 슬쩍 얘기하시면 그래서 선생님 계약학과요. 삼성전자 거기 있잖아요. 통계 한번 봐주세요. 계약학과. SK 가수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 어머님 전기전자 반도체가 이렇게 가십니다. 계약학과 가면은 취업할 수 있는 이런 특히 첨단학과들이 많이 됩니다. 좋은 데로 많이 취업을 하고 그리고 이거 얘기하고 지역의사제 같은 거 어머님 아시네. 제가 그래서 하나 정도는 더 했는데요. 지역의사제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이런 의사제를 말씀하시는데요. 한 2031년까지 613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교육의 그 분인 윤 선생님께서는 어디 지역에 가라. 그 지역에 가면 너 할 수 있다. 경기도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지역에서 어머님 말씀하세요. 우리 의회 안 보냈어. 왜냐면 지역 의사에 큰 영향이 없어서. 왜냐면 서울 8개 대학하고 경기도는 좀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몇 퍼센트 정도 됐냐면요. 많이 안 뽑아요. 한 11% 정도만 확대를 됐고요. 그리고 강원대 같은 경우에 39명, 79%, 제주대는 70%, 28명, 충북대는 39%, 이렇게 79%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니 충청도로 가라. 중고등학생 중 안 되고 충청도로 가라라고 말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저는 지역은 경기도는 크게 가천대 이런 데 있는데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런 상담을 좀 받고 싶어. 고등학교, 중학교는 차분하게 상담을 받고 싶어. 명품도시 안양과천에서는 이렇게 진로진학 코칭센터, 안양인재육성재단을 검색하시면 진로진학 코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약하시면 완전 무료입니다. 과자도 있고요. 좋은 선생님들, 선발된 선생님들이 와서 저도 만나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1번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어디가 보시고요. 어디가 보시면은요, 학생부 입력, 성적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성적 입력 안 하면 안 됩니다. 성적 입력하시고요. 성적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입력합니다. 선생님, 우리의 성적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적은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면 어머님, 담임선생님께 죄송해서 전화를 못 걸겠어요. 정부 24에 들어가셔서 가입하셔서 선생님 가입 비번을 잃어버렸는데 애들도 다 그래. 카카오톡으로 가입하셔서 비로 가입하셔서 우리 학교 아이 학교생활 학교를 치시고 학교생활 기록 뿌라고 치시면 나이스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적이 정확히 애가 오면
잡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라는 말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성적을 입력하시고 엄마 알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대입 상담, 여러분 대입 상담에 너무 구체적으로 상담을 잘해주십니다. 이거는 초중은 말고요. 고등학교 한 1학년 이후부터 성적이 나온 이후부터 여기 하시면 정확하게 선생님 제가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어디 가라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전화 상담도 됩니다. 1600-161 저도 전화 상담 이거 대기업에 속해 있거든요. 1600-161 밤에 우울할 때 8시에 애는 학원 가는데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고 우울할 때 애는 게임하고 공부한다고 게임한다고 앉아있을 때 우울할 때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를 걸어주세요. 119로 선생님 저기의 성적이 어디가 아이들 어디가 입력했습니다. 내신을 보고 어디가 입력했습니다. 아이들은 몇 번입니다. 어디를 가야 될까요? 알려주십니다. 우울하실 때 저도 밤에 받을 때도 있거든요. 입시 때 이렇게 막 밤에 반성적이고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머님 다 기댈 거 없어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뭐 이런 얘기 토론합니다. 밤에 이렇게 합니다. 부모 역할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부모 역할은 뭐 어떻게 하죠? 뭐야 돼? 복잡한 입시 부모는 이건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뭐가 돼야 될까요? 저 기분 나빠서 졌는데요. 뭐뭐가 돼야 될까요? 나침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침판은 애한테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알려만 주는 나침판이 돼야 된다고. 여기는 비서라고 나왔거든요. 나침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챗GPT가 그랬더니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전략적인 가이드가 된다. 이런 거죠. 옛날에는 간단하게 되는데 이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입시는 정보 싸움이라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 싸움이라고 하고요. 아이의 조급하니 아이한테 너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아이는 너무 힘듭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힘든 거 알아.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넣지라고 해서 야 이거 한단다. 애 기분이 요즘 좋습니다. 시험도 아니고 애매한 시기거든요. 기분이 좀 좋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는 어때? 하고 잘 얘기를 해보시면 얘기를 살짝 보시면 아이들은 또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뭐 이런 거 제가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신 성적 오른 학생은 사교육 어머님들 여기 학원과 깨보니까 학원 많이 보내시거든요. 학원 다니는 애들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더 그런 애들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번 올해 3월에 나온 설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머님 이뤄주시고요. 제가 이거는 이 사진 이걸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다카마스에 가서 미술제를 와서 참 좋아하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수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은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얼마나 망망대해일까요? 잘 수영을 잘하는 애들은 그래도 자신 있겠지만 잘 못하는 애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어쨌건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막 출발도 하고 있고 밀고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이들은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어머님 때, 저희 때는 앞으로 열심히 이 길을 가면 은행원이 될 거야. 이 길을 가면 연고대 가면 너는 좋은 데 취직할 거야 라는 게 보였어요. 연고대 가면 너는 대기업에 갈 거야 보였습니다. 이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뜩이나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럴 때 어머님께서 혹시 아이들을 등 떠밀고 있지 않으시는지.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들이 서서히 미지의 자기의 진로를 향해서 미지의 미래의 세계를 향해서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얘들 14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요.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아이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어머님께서 야 괜찮아 오리발 필요해? 오리발 해줄게. 엄마 손잡고 할까? 주부타자. 괜찮아 좀 늦게 출발해도 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불안함을 어머님들께서 잘 받아주시고 천천히 방향을 맞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제가 어머님들의 선배로서 한마디 더 얘기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이 잘 떠났어요. 난 너무 외로워서 어쩌지? 빈둥지야. 우리 아이를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키웠는데 외로워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어머님. 아이들이 잘 떠나고 나오면 지치고 힘든 어머님들 위해서 이 소문의 낙원, 이 자리는 어머님들이 오로지 나만을 위한 영화를 보고 나만을 위한 여행을 가고 우리의 애 밥 차려주게 학원 픽업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도와라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낙원
자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해봐서 알거든요, 어머님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다리 꽉 찼네요. 이 자리를 잘 메워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리고요. 어머님들과 함께 성장하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명품도시 안양과천의 진로진학 상담교사 한인아였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